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열고 허위의식을 벗어나서 가슴을 열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그 유전자를 운반하고 복제하는 기계이다 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빈틈없는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한테는 그렇지 않죠. 왜냐? 부모는 이미 자신이 가진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복제도 유지도 할 만한 형편이 못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식은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세세 만년 퍼뜨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든 잘생긴 남자, 미인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왜냐? 미인이나 잘생긴 남자를 자기 배우자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면 역시 잘생기거나 미인인 그런 아들, 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아들, 딸은 더 많은 이성을 유혹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인기가 좋아서 더 많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복제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지금 보세요. 정치권을 다 보면 이합집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 왜 사람이 저럴까 할 만큼, 비참하리만큼 이합집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또 돈 벌려고 아기다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생존, 그리고 그 돈이나 그 재화를 가지고 자기 자식, 다시 말해서 자기 유전자를 계속해서 번식하기 위한 인간 활동, 행동의 또 행위의 일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셀피시 진 이론으로 이 세상,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과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도 역시 허위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슴을 면도칼로 절개해서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린 정말 무엇으로 삽니까? 먹고 입고 자야 되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거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식주가 로 사는 것이죠. 의식주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죠. 돈.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의 평균 평균적인 삶이 4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0세를 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으로 건강과 우리 이 장수를 무엇이 책임졌습니까? 결국
과학자와 의사들의 그 돈을 벌려는 이기심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래 살도록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결국 돈이다 이거야. 자손의 번식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아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의 또 의식주와 의식주를 갖추어서 자라게 만들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자손 번식을 위한 사랑, 말하자면 섹스 그 자체도 역시 돈이 필요하죠. 여성들은 남성들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이상하지만 남성들한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성들은 또 여성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요즘은 몸도 만들고 별 짓을 다 하죠. 이건 역시 결국 돈이다. 사람은 그래서 돈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도덕, 윤리, 문화는 어디 갔냐? 당연히 도덕, 윤리, 문화.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도덕, 윤리, 문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도덕, 윤리, 문화도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유리한 도덕, 문화, 윤리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은 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가령 법치라는 문화는 법으로 서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행동,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라는 걸 정해놔야지만 자신의 생존과 자손의 번식을 더 유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패고 죽이고 할 거니까. 윤리, 무슨 간음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서로 간음하게 하면, 동물처럼 하면 그것도 역시 자신의 생존과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살아와 보니까 그것이 우리 생존과 자손 번식에 좋지 않더라,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런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문화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본질은, 나머지는 다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역시 인간은 돈으로 산다.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은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 연필이 10,000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연필을 10,000원을 주고 이 연필을 샀을 때는 적어도 이 연필이 10,000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연필을 구입한 것이죠. 다른 회사 연필을 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연필이 나에게 가령 13,000원의 값어치가 있다면 이 연필 회사는 나에게 3,000원의 가치를 제공한 거란 말이죠. 가령 8,000원인데 나에게 가치가 9,000원인 연필, 그러니까 1,000원의 공짜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의 연필보다 요 연필을 제가 구입한 것은 바로 이 연필 회사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를 공짜로 제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필을 만드는 회사는 이 연필을 만드는 원가보다 이 가격을 높게 받음으로써 소위 이윤, 프라핏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은 바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가치를 많이 제공한 사람일수록, 기업일수록, 무슨 단체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 가장 많은 좋은 일을, 물론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사회란 말이죠. 자유가 넘쳐날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산하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파는 방법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만인에 대한 선행의 세상. 그래서 세상의 부가 가장 크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사회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뭐 남북관계, 핵 문제, 모든 문제 또 바로 이런 생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이 생존과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좋다는 것이고 김정은의 저 핵 도발에 우리가 간단 없이 그러나 용감하게 맞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